네, 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연휴 이후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열리는 유럽, 미국 쪽 시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오히려 연휴 기간 동안 미국도 좀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버텨내면서 우리 시장을 오늘도 보합권 정도로 순조롭게 일단 연휴 이후에 좀 시작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줬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열이고요. 우리 시장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게 상승장세면은 이건 과열 아닙니다. 강세장이었으면 이건 과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가는 데까지 따라가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지만 현재 시장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나친 오버슈팅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체감 심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주식은 간단해요.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이 컸을 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그만큼 시세가 강력하게 나가는 것이고 조금 경계감이 좀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 시세가 여지없이 둔해지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2200대 이상 그리고 여기 개파락 구간을 터치를 한 시점부터 좀 눈에 띄게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도 좀 살필 부분들이 있고 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보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퍼센테이지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죠. 0.04포인트 하락입니다. 보합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종목 480여 개, 하락 종목 330여 개니까 사실상 보합이었지만 상승 종목 수가 여전히 좀 더 많기 때문에 아직 조정에 진입했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눈치 보기, 경계감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코스닥, 오늘 코스닥을 좀 살펴볼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가 1.6%나 올랐습니다. 728.79포인트, 11.87포인트, 오랜만에 두 자릿대 상승을 했고요. 1.6%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상승 종목이 800여 개, 하락 종목이 200여 개, 400여 개가 되지 않는 모습이니까 한 2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았죠. 상승 종목 수보다는 체감적으로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좀 꽤나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흑산병이 떴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여전히 지켰고 5일선도 지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직선으로 제가 지금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이렇게 직선 추세 라인도 좌우간 이탈이 없고 훼손이 없고 5일 이평선도 5일선은 이제 곡선이죠. 이 5일선도 이탈이 없습니다. 장중에 일시 훼손이 있었는데 이날처럼 장중에 오늘 잠깐 5일선 이하로 갔지만 결국은 종가상으로 지켜냈고요. 내일 미국 시장이 혹여 떨어지더라도 직선 라인이 아직은 아래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 단기 추세 라인이 이탈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건 확인돼야 되지만 흑산병 주가가 한 달 이상 꽤나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음봉이 3개 연속 나왔다. 이건 너무 교과서적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그 아주 복잡한 공학적 계산 안에도 덧셈 뺄셈이 있는 것처럼 주식의 기술 구조 내지는 심리 구조에는 아주 원초적인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 포함하는 다수의 대중의 심리가 있는 겁니다. 적산병이라는 의미는 주식이 충분히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은 심리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사흘이나 연속적으로 사자가 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동양적인 그 여러 가지에서 3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에서도 3회 연속적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기술적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제 스스로도 우리가 그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도 3번째 거짓말 이후 4번째 이런 식으로 그 3번이라는 횟수 자체가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동요를 많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적산병,
뭐 흑산병, 뭐 삼봉천정형, 삼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사흘 연속 음봉 결과적으로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 정도였으면 더 올라갈 법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주를 포함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여건은 오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흘 연속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뭐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원래 과거 사례를 통계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음봉 세기 이후에 좀 깊은 조정이 나왔었고요. 넘어갔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음봉 세기가 나오고 나면 최소한 한동안은 시장이 좀 둔해지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꽤나 높은 가능성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음봉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음봉 세 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하락이 없더라도 최소한 좀 정체 내지는 둔화가 되는 모습. 여기는 뭐 도지기 때문에 음봉 세 개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음봉 세 개에서 좀 약해졌던 이런 사례들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200포인트 이상 올라온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흑산벽이 나왔다는 것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수입니다. 지수는 현재 지수는 최소한 좀 둔화의 여지 내지는 좀 더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이러한 여지는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흑산벽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계감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건강한 조정이라고 해요. 모두가 경계하고 있을 때 그래 조정 한번 줄게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경계감이 해제되면서 여기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겠죠. 다수의 대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사실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시장 지수가 이렇게 경계감이 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은 지수가 좀 둔화될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시점에 재밌는 것이 코스닥은 지금 개념 자체가 지수의 개념이 아니죠.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지금 지수를 완전히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종목군은 사실 바이오 종목군인데 수급 잠깐 말씀드리고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수급 먼저 보고 가죠. 이건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에서 1,600억 좀 흐름 좀 끊기지만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가야 될 부분이라서 외국인 오늘 1,600억 매수했는데 기관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그죠?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에 붙어주고 기관들은 오히려 코스피 대형주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계속 해준다는 거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봐요. 아직은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사실 역배열에서의 급반등은 팔고 다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외국인의 매수를 따라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 대형주, 뭐 지수 이런 쪽은 조금 쉴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역으로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 1,600억대 아주 공격적으로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요. 이 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개인들의 매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500억대, 코스닥에서는 규모로 봤을 때 기관의 500억대면 외국인의 1,600억대도 마찬가지지만 꽤나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지금 약간의 뭐 경계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수와 별개로 종목들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리고 신라젠이 아니라 지금 중심에 IT입니다.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신라젠의 움직임이 지금 없죠.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의 반등을 통한 지수 반등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림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 코스닥 종합지수거든요.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동조하지 않고 있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기까지는 12월까지는 시장 상해였습니다. 저점을 지켰고 고점을 넘겼고 그런데 1월 달부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반등하면서 지금 시장은 여기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시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죠?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여기 지금 뚫고 이만큼 넘어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때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코스닥 시장의 주도 흐름이 바이오가 아닌 게 돼버린 거죠. 다들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코스닥 지수와 어떤 흐름 자체를 좀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밀고 끌어올려 버렸죠. 아주 강력하게. 물론 저는 지수만 컨트롤한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기존의 반도체 메모리와는 좀 다른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변화가 크게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팅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를 이만큼 끌어올린 에너지가 제가 이따 종목을 보면서 뭐 말미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중요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SFA 이런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IT 부품 장비주군. 이 SFA와 뭐 일부 지금 사실 여전히 여러분들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 필드를 딱 짜가지고 보시면은요, 바이오가 여전히 상위권에 쫙 포진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뭐 CJ ENM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 쪽 들어가 있고, 그리고 IT 종목들 중간중간에 몇 개 들어가면서 상위권에는 지금 여전히 바이오주 위주로 포진이 돼 있는데, 20위권, 30위권 이하까지 밀려 있었던 IT 장비 부품주가 코스닥 지수를 밀어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IT와 전반적으로 연동하는 쪽이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자동차 쪽과 연동돼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IT와 연동돼 있는 종목들이 테마주 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정점을 찍어준 게 지금 OLED 장비 소재, 거기에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의 움직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싹 나오면서 코스닥이 일어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외국인의 앞서 보여드렸던 1,600억대, 기간의 500억대 매수와 함께 나왔다면 이 분위기는 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지금 시장에 여러분, 제가 막 지금 종목들 준비해놓고 이거저거 그냥 이렇게 루틴대로 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제가 프리하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테마는 대북주, 그죠? 대북주 테마는 지금 당장 죽는 테마가 아니에요. 대북주 테마는 여전히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뭐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난 5월, 6월 달에는 1차가 뭐였어요? 1차가 남북이었죠. 1차가 남북 정상회담이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판문점 회담이 진행되면서 6월 20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1차 이벤트에서 2차 이벤트까지 이어지는 이 시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세가 죽지 않고 2차까지 터졌고 2차 회담이 아니라 2차 모멘텀인 북미 회담을 2주 앞두고 오히려 꺾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북미가 1차죠. 북미가 1차고 김정은 답방이 2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북미 회담을 3주나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남북이 먼저였고 북미가 나중이었지만 이번에는 북미가 먼저고 남북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1차 모멘텀이에요. 2차 모멘텀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소멸되기는 일렀다는 거죠. 그러니 경협주나 이런 쪽은 물론 경협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티션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거는 꺾이고 어떤 건 새롭게 올라가고 막 그런 분위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갈 텐데 뭐 개성공단 관련주 갔다가 뭐 비료주 갔다가 시멘트주 갔다가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교차될 테니까 그쪽 북미 쪽 테마 그 어떤 경협 관련한 테마 하나는 큰 파티션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 투자자인데 지금 그 종전이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전후 지금 70년 만에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가 그걸 등한시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 경협 관련주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계속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디테일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 모멘텀 하나가 크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쪽이 떴는데 수소차는 저는 일시테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기까지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냥 꿈을 꾸면서 한번 빵 터진 거예요. 이런 거는 날카롭게 산이 쫙 빠질 때도 되게 날카롭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2차, 3차 시세를 지금 기대하기는 좀 일러요. 전기차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15년도에 꿈꾸면서 한번 확 올라갔다가 완전히 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2016년 하반기부터 17년, 18년 이렇게 터졌단 말이에요. 한 1년 정도 큰 조정 받고. 수소차는 너무 길게 가지 않는 게 맞겠고, 그럼 대북 살아남았고, 그럼 테마주 쪽에서는 대북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크게 몰렸던 쪽이 바이오인데, 그 바이오를 지금 밟아놓고 IT 쪽으로 자금이 가버리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지금 오늘 반등 나왔지만 2차 전지 지금 주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뭐 소재주들 이런 장세가 오늘 아니었죠. IT만큼 강했는데 뒤따라 올라왔죠. 그쪽은. 그럼 어디서 강했느냐? OLED 쪽에서 강했고, 그 OLED의 스토리가 뭐예요? 삼성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QD OLED TV 패널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LG에 삼성이 지면은 삼성은 막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또 투자를 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뭐 재벌 구조 내지는 상황상 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지금 OLED 쪽의 투자,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는 폴더블 쪽에 대한 투자, 이게 아무래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쪽이다 보니까 그 자금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 쪽, 부품 쪽에 투자금이 이제 금융자금이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리 지난주 명인 복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수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2월달, 3월달, 4월달 가는 동안도 지수는 뭐 크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히려. 왜냐면 2200 갔다가 뭐 2150 갔다가 2300 갔다가 하든 간에 그 박스가 기간이 길다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할 여지가 있느냐 아니냐가 지금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쩌면 박스가 되게 길어질 것 같은 여지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이런 액션이 나오게 되면은 좀 더 적극성을 가져도 돼요. 좀 추세 추정형 매매를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IT 장비 부품주 쪽으로, 물론 오늘 내일 아침에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치곤 SFA입니다.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오늘 시세가 더 강하게 붙었잖아요. 그죠? 저점에서 지금 3만 원대 초반에서 4만 원대 중반까지 30%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그 30%의 말미에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폭이 커졌죠. 이건 개인의 주목도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개인들이 들어가면 조정을 눌러버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시세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오늘 하루 시세로 끝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어요. 어차피 낙폭 과대주의자 IT 반도체 뭐 장비 부품 이런 주식들도 저점에서 4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히려 위에서 음봉 맞고 떨어졌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가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따라가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특히 테마주나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대북주, 수소주, 뭐 수소차, 바이오 이런 쪽에 지금 딱 머리를 닫아놓고 보시면은 오히려 IT 장비나 이 부품주의 움직임을 좀 평가절하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쪽에 오늘 액션이 조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큰 액션은 단방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앞으로 당분간 좀 추이를 보실 만하다. 오히려 지금 오늘 보면 현대중, 조선주 말씀드렸어요. 조선주 여기서 말씀드렸죠. 한번 뺐다가 추후에 확인하시자고. 너무 큰 매물을 맞고 떨어져가지고 조선주 재미없어졌죠. 그리고 바이오 지금 움직임 뭔가 두네요. 그리고 대북주 정도는 그래도 살아있고, 자동차도 조정 슬 들어가는 모습이죠.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흐름에서 IT 장비 부품 쪽으로 지금 돈이 넘어갔다면은 이건 시황을 어쩌면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쪽에 그 포트폴리오 특히 중소형주 매매 아주 초대형주 하시는 분들이 장비 부품 쪽으로 이동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컨트롤 하시거나 혹은 뭐 지금 IT 대형주 쪽의 순환매를 보시거나 하시겠지만 중소형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IT 장비나 부품 쪽에 포지션을 안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도 지금 커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좀 이 움직임은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이걸 제가 종목을 쭉 한번 더 보여드리고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액션이 오늘 들어온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캠텍 이런 것들은 2차 전지니까 보시면 그림이 별 특징이 없어요. 그냥 반등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 AP 시스템이나 덕산 네오룩스나 BH, 인터플렉스 뭐 이런 아까 보셨던 SFA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흐름을 한 1, 2주 이상까지 계속해서 좀 추적하실 정도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략은 일단 주말이기도 하고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되지만 종목 위주로 여전히 보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지도 그겁니다. 지수는 저항이지만 오히려 고개를 드는 종목은 아주 강해지고 있으니까 너무 지수 위주의 전략으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득이 되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